부산, 울산 지역 화재의 현장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네, 다다다의 1번 타자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정다감 5시 1번 타자 김세훈입니다. 네, 벌써 5월입니다. 아이쿠야.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의 첫 리포터 현장인데요.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와 추억이 정말 많은데요. 네. 주말이면은 이제 저는 그때 어릴 때는 아직 막내 동생이 태어나기 전이어서 형하고 저 둘밖에 없어서 아들 둘 데리고 매주 일요일에 목욕탕 가셨고요. 큰 집에 시골에서 주말을 보내기도 하고 여행 되게 많이 갔었어요. 오. 가족으로. 네. 근데 나중에 커서 부친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참 부지런하게 살았냐. 그때는 토요일이 노는 토요일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90년대, 80년대는 일하는 토요일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닌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는 그냥 아들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희 부친 나이가 됐거든요. 네. 네. 그 입장에서 한번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 아버지가 된 제 지인들을 한번 또 살펴봤더니 자식의 입장에서 또 들리지 않았던 아버지들의 목소리도 들렸고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도 그때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들도 좀 들렸습니다. 이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게 부산시에서 이 경상도 부산 아빠들에게 우와. 조금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부산 백인의 아빠단 8기가 현재 이제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발대식부터 운영되는 프로그램까지 내용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 소재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부산 백인의 앞바다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요? 부산 백인의 앞바다는 초보 아빠들이 모여서 육아 정보를 함께 교환하고요. 또 소통도 하고요. 부산시 공식 아빠들이 그렇게 선정된 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이제 한 기수씩 선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느덧 벌써 8년째 운영되고 있는 장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해 이제 선정된 초보 아빠들은 그 초보 아빠에서 벗어나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아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1년 동안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박선영 주무관에게 이 백인의 아빠단 사업에 대한 소개와 또 해당 사업의 아빠들로 엄마도 있는데 왜 아빠들로 특정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이유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온라인 미션으로 백인의 앞바단이 처음 시작되었고요. 2018년도 전국적으로 이제 최초 오프라인 모임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하여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사업입니다. 부부 함께 육아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출산, 육아 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11일 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5월 18일 그 바로 다음 주에는 숲체험을 들어갈 예정이고요. 6월 달에는 국가지질공원 탐방하는 걸 또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주체가 저희가 함께 육아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 양육자가 엄마로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시작했을 때도 아빠가 이제 주 양육자보다는 약간 보조의 역할을 좀 많이 하시니까 아빠도 주 양육자라는 것을 함께 같이 육아에 동참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아빠단에 처음 만들게 된 거죠. 올해 부산 백인의 아빠단 8기 프로그램의 주제가 당신처럼 애지중지, 우리 가족 애지중지로 가족이라 좋다, 아빠단이라 좋다, 부산이라 좋다 이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네, 약간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정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월이 변해도 자식을 바라보는 아빠들의 마음 변하지가 않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참 묵직하고 든든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는 사회가 바라는 아빠상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앞서 박선영 주무관의 말처럼 아빠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평균적으로 주 양육자보다는 보조 양육자로 선정이 좀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양육 기여도를 보면은 과거에는 좀 근엄한 아버지상들이 많았다면은 세월이 변하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됐는데 이제는 좀 트렌드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 네. 하지만 또 그분들도 아빠는 처음 이게 친구 같은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너무 친구 같으면 이 자녀 교육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좀 올바른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빠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친구 같은 아빠라고 하면 저는 조금 그래도 내가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조금 더 친하게 지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또 이 가장으로서의 이 무게감도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유교보이에 해당이 돼서 친구 같은 아빠 조금 감히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빠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배우시나요? 일단 배운다고 해서 뭐 강의실에 앉아서 뭐 이론 교육을 하거나 심리학을 배우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매월 1회씩 부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이 발대식인데요. 네. 발대식 이후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5월의 첫 체험은 숲 체험 이어지고요. 6월에는 부산에 국가지질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국가지질공원을 탐방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너무 아빠들만 다루면 좀 그러니까 엄마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엄마들도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 준비해서 엄마들이 즐기는 시간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이제 여름방학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 한여름 물놀이 캠프라고 해서 여름방학 물놀이 캠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팜스테이 마을 체험, 승마 체험 등 아빠들이 가족과 함께 좀 가까워지고 또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로 체험 프로그램들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좀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 밖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아빠들이 좀 단순히 가족들과 시간을 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초보 아빠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익한 양육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전 기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좋았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부산 백인의 아빠단 8기에 지원한 아빠들에게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은 뒤에 본인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아빠단에 참여한 8기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째가 작년 8월에 태어나서 아직 돌이 안 됐는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주말에 이제 첫째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 같은 거를 못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 제한적으로밖에 놀 수 없는 상황에서 아빠단을 통해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 첫째만 데리고 또래 친구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이가 적당히 무서워하고 적당히 친구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주말 부부라서 주말에만 애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좋은 추억도 살 겸도 하고 또 주말에는 또 와이프가 일하러 하러 가서 토요일을 제가 온전히 다 제가 혼자 보거든요. 뭐 평소에 애하고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다가 이번 아빠단에 하게 되면 좀 좋은 추억이라든가 또는 애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알겠다 싶어서 고민하는 도중에 저 친구가 또 제 앞에 7기 아빠단을 한 적이 있어서 하는 거 보고 한번 내년에 8기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친구 같은 아빠라고 말들 많이 하죠. 저도 친구 같은 아빠 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들을 독립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빠이고 싶어요. 나중에 커서 미래 나가서 언제까지 부모 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독립적이고 생활력이 강한 그런 아들로 키울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누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아버지가 책임감이 있고
참 자상하신 분이셨는데 사실 그 재미는 좀 없는 아버지셨거든요. 제가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 손을 잡고 이제 동네만 한 바퀴 빙글빙글 도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뭔가 심심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저도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까 이 제 모습에서 제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도움을 받고자 부산 백인의 앞바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와, 좋은 아빠가 된다. 진짜 어려운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또 정답도 네. 없잖아요. 그쵸.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좀 친구 같은 아빠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도 그냥 아빠랑 같이 저희는 뭐 강화가 좀 촌이다 보니까 뭐 네. 저수지 얼면 막 눈썰매 타러 가고 오. 이렇게 또 활동적으로도 놀아주시고 또 아빠가 좀 입담이 있으세요. 어. 그래서 맨날 같이 농담 따먹게 하고 네. 그렇게 좀 허물 없이 대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와, 이렇게 또 마음을 열기까지도 참 어려운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이 지역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경상도 남자들이잖아요. 네. 표현이 굉장히 서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친 포함해서 큰아버지 삼촌들 혹은 제 친구의 아버지들을 보면요. 그 90년대 아버지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빠단들도 다 부산 시민들이거든요. 그쵸, 그쵸. 이분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이 경상도 정서, 그 경상도 남자들의 그 특유의 무뚝뚝함 이런 것들을 좀 떨쳐내는 것도 아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좀 훈련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같이 깨나가는 미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럼 지금 시대의 아빠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인터뷰한 3명의 이제 아빠단 참여자들 모두 이제 가정의 환경이나 슬아 자녀의 수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공통점으로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골라달라고 하니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네. 애 좀 봐줘라고 하면은 아빠들은 그 애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시선을 주기만 하는 건가요? 시선을 주고 보호죠. 양육이 아니라 네, 정말 보호, 위험에서 네. 이제 지켜주는 그 정도 수준인데 아빠들이 이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연령대에 맞는 놀이도 해줘야 되고 네. 그 눈높이에 맞춰서 목소리나 언어도 표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요. 또 아이들의 이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어렵대요. 아이들은 금방 질려하잖아요. 네네네.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질렸어? 이런 거죠. 그러면 그쵸. 아빠들은 거기서 좀 체력이 빠지기도 하고 또 아빠들이 애써 좀 준비해간 놀이가 있는데 네. 아이들이 흥미가 없으면 쌩 등 돌려서 가버리면은 아빠들은 거기서 또 시무룩하는 거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아빠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게 이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단의 체험을 하면서 아빠들이 좀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배우고 아이들과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빠들 사이에 공유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은 조금 더 좋은 아빠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렇게 또 어쨌든 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면 뭔가 그래도 길잡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고 서로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초보 아빠 꼭 탈출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빠들의 모임 부산 백인 아빠단 8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싸이의 아버지.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의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네. 아빠들이 또 기대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요? 네, 앞서 아빠들이 고민하는 부분 전해드렸죠. 아이와 함께 놀이 활동을 하는데 뭐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빠들이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흥미가 있을지에 대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좀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네. 그래서 평소에 체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즐기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승마 체험 같은 것들이 오. 큰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접하기 힘든 컨텐츠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이게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족 단위 뭐 4인 가구라고 하면은 4인 가구만 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은 한 30명이 와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즉 단체 프로그램. 아. 네. 이 단체 프로그램은 아무리 가족 단위로 간다고 해도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100인의 아빠 단위니까 아빠 100명, 아이들을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200명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단체 프로그램들 실컷 즐길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단체로 즐기면서 우리 아이에게 사회성도 길러주고 다른 아빠들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로 벌써 8기를 맞이하고 있는 부산 100인의 아빠단인데요. 계속해서 지난 7기 아빠단, 작년에 있었던 아빠단들은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 아빠단들이 활동을 마친 뒤에 평가는 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그리고 부산시는 앞으로 이런 초보 아빠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지 그에 대해서도 박선영 주무관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7기 아빠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백인의 아빠단 참여에 대해서 95% 정도가 만족을 하셨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으로는 아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서 어딘가를 뭘 해야 된다든지 가야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은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불 그네라든지 가벼운 신체 접촉 등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미션이었다는 반응이 이제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살펴보면 육아가 이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 백인의 아빠단이 올해 8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여느 때보다 더욱 신청자도 많아서 선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높아진 인기만큼 육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아빠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백인의 아빠단을 비롯해서 올해는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 사업 내 9개 구군 아빠단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육아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육아를 고민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백인의 아빠단이 되기 위해 올해도 시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 그 어렸을 때 주는 부모님과의 기억이 나중에 커서도 이 아이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남동생도 정말 어렸을 적인데, 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데 이제 부모님 동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따로 오시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빠가 옆 차선에서 차를 몰고 오, 가면서 아이에게 인사를 해준 거죠. 동생에게. 네. 그 기억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한 6살, 5살 때의 기억인데 그때 아빠가 너무 멋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그런 좀 뭔가 친근하면서도 이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본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빠와의 추억을 하면은 저는 아빠와의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말썽꾸러기여서 아빠가 그 뒷수습을 굉장히 좀 아, 많이 하고 정말요? 다녔어요. 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버지 고생 많으셨겠다. 뭐 그 심각한 사건 사고는 아닌데 네. 말썽꾸러기죠. 뭐 어디 장난꾸러기셨군요. 뭐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음. 네, 그런 것들 참 아버지 이게 아들 셋 키우는데 애 많이 그러네요. 쓰셨겠다. 왜냐하면 아들 셋이니까 네. 비교적 저희 집안은 엄마의 역할보다 아빠의 역할이 많아요. 아, 그쵸. 목욕탕을 그러실 가도 수 아들 있겠네요. 셋을 데리고 아빠는 목욕탕을 가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엄마 아빠가 주는 그런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함께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제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취재하면서 취재 대상들이 초보 아빠들이잖아요. 네. 아마 이분들이 제 또래일 거예요. 저보다 음. 나이가 많아봤자 한 4살 정도? 네. 근데 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 20년 지기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현재 그 회사를 다니는데 교대 근무를 하면서 좀 힘든 노동, 육체 노동을 하는 친구예요. 전문성이 있는 노동이긴 한데 이게 본업만으로 현재 슬아 자녀가 2명인데 배우자까지 하면 4인 가구를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변에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해서 동업으로 영업장을 한 3개 정도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기도 해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따라서 까분다고 케이크집을 하나 차려봤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방송도 하고 케이크집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야, 나는 이 케이크집 요거 하나 하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니는 뭐 고깃집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힘드냐 이러니까 걔가 저한테 이러더라고. 야, 세훈아, 나는 애가 둘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거기서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제 친구가 와.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멋있네요. 여기서 붙이면은 걔는 개도 한 마리 키우거든요. 셋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자기 빼고 4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들 정말 대단하다. 아빠들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와,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직장을 다녔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딱 입사하고 나서 아빠랑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맞아요.
정말 그 연륜에서 느껴지는 지혜들이 음. 참 감사히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꼭 아버지하고 상담해서 아버지의 조언을 얻고 거의 그 방향대로 가면은 크게 실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끝까지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아버지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초보 아빠들을 위한 부산시의 양육 지원 사업 부산 백인의 아빠단 8기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